자, 뒤에는 이제 조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 여기도 시험 문제가 이제 정정 신청은 또는 변경 신고는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을 받아보니까 수정할 게 좀 생겼다. 잘못 기재가 됐다. 라고 이제 포인트가 이제 잘못 기재됐다. 요 소리입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거래 당사자 우리 개업 공인주사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박스에 그 신고 내용 중 권리전은 없다 이런 내용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가 이제 잘못 기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요 문장 잘못 기재된 경우에 변경 신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잘못 기재가 됐으면 정정 신청 완전히 문장이 다르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식에다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바로 사인해서 거기서 서식에서 바로 수정하는 거지 여기도 서식을 따로 쓰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정한다. 김신대 박실애 이러면 수정해 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박스 보실까 5개. 그리고 변경 신고는 좀 굵직굵직해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변경 신고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주소 그리고 성명,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나 그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이런 게 좀 잘못됐다. 나 대전에 사는데 세종시 사는데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다가 체크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거래지분 비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친구하고 나하고 50대 50 그런데 60대 40일에 잘못 나왔네요 라고 수정해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주어서 다 숫자 같은 것들 비율도 다 숫자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임자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전화번호 그리고 상호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거 바꿔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네 번째 건축물의 종류가 많잖아요. 나 아파트 샀는데 연립 샀대 잘못됐습니다. 바꿔주세요. 나 주택 샀는데 갑자기 무슨 상가 샀대 라고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나 5번째가 지목 25개나 되잖아요. 넌 샀는데 밭 샀대 이러면 지목이 잘못 나왔다고. 그 다음에 면적 숫자 같은 거 잘못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지분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이거 다 숫자인데 종류하고 지목은 종류가 다양해서 지목은 28개나 있어서 바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정정신청. 근데 아래하고 이제 비교해서 정말 토지의 종류라든지 부동산의 소재지,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 이제 실제 거래 금액, 그다음 중도금 지급 그런 것들은 아래 변경 신고했습니다. 정말 계약일자. 그 다음에 성명, 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정정 신청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뭐 2번 정정 신청하려고 할 때 우리 거래 당사자는 그다음에 개업 공인사 여기에 정말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요거 잘못됐다고 거기다가 수정만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정정 부분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그대로 그냥 내라는 겁니다. 서식을 따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다만 우리 거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내 주소만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너만 쓰면 되지입니다. 옆 사람은 쓸 필요 없을 거고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정정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일방이 내 것만 잘못됐다 그럼 내 것만 잘못됐다고 하면 되죠. 나란히 서명 날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들에는 매도모 있으니 같이 서명 날인 하라는 겁니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요것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정할 건 없었는데, 나중에 달라졌다. 이런 거는 변경신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변경신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거 정정신청 안 해봤고, 입니다. 다음 중에서 변경신고할 거 박스에서 찾아보세요. 한 4개 주고, 입니다. 4개가 다 답이라서 성의가 좀 없는 게 나왔었고, 입니다. 지금 이제 아닌 것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입니다. 먼저 신고한 내용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내용이 변경됐을 때, 정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고한 후에 변경됐다. 신고한 후에. 자, 그러면 등기 신청하기 전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여기는 안 해봤는데, 그리고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런 적 없다. 입니다. 해증 신고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박스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잘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기업번, 니은번은 위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데, 문장은 똑같은데 상황은 달라. 자, 기업번 볼까요? 거래 지분 비율. 왜냐면 정정 신청 2번이 나오죠. 거기 거래 지분 비율 똑같습니다. 문장. 근데 여기 거래 지분 비율은 처음에 50대 50 이랬었다가 친구가 돈이 없대요. 내가 더 많이 사겠대요. 지분 바꿨다고. 나는 70이고 친구는 30으로 바꿨으니까 세종시장님 그렇게 아세요 라고 바꾼 거를 신고한 게 바로 변경신고입니다. 자, 위에는 애초부터 기재가 잘못된 거고 여기는 나중에 바꾼 거고입니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거래 지분도 마찬가지고 거래 지분도 아까 50대 50 이러다가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요 디귿번하고 니르번은 제외에 없어지는 경우만 됩니다.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변경, 정말 설명 많이 들어봤네요. 갑을병. 그런데 병이 병 나가고 빠졌다고 갑자기 갑을병 계약한다고 해놓고 갑을정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갑을병정 이렇게 추가시키는 거 안 되고 교체하는 것도 안 되고 입니다. 빠지면 되고 입니다. 3명에서 2명, 3명에서 1명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면 된다는 겁니다. 제외. 거기 제외라는 의미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제외가 아니면 다시 신고해. 재신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물건이 여러 개였다가 하나가 빠졌다, 두 개가 빠졌다, 이제 좀 달라졌다. 그입니다. 갑자기 없던 물건을 추가시키거나 없던 물건을 바꾸거나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본 볼까요?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다수였을 때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아까는 사람이었었고 아래는 물건이고 여기도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일부가 제외됐을 때 A, B, C 했었다가 C를 뺐다. A, B만 하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 번도 안 내봤었다. 디귿번하고 니르번은. 그 다음 이제 민번에 오늘 중도금 치르려고 했는데 다음 주 아니면 오늘 중도금 5천 그랬는데 3천원만 치렀다. 금액이 좀 달라졌다. 중도금하고 잔금 돈도 되고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면적을 또 바꿔갖고 내가 처음에는 100평. 제가 또 돈 없다 보니까 내가 200평, 쟤는 100평 이런 식으로 면적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옷번에 거래 가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래 가격 옆에다가 시옷번 옆에다가는 거래계약서 사본.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여기 거래 가격 바꿀 때는 거래계약서 4번을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3억이었었다가 금액을 2억 9,500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하도 깎아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계약서 다시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 계약서에다가 수정을 했든지 아니면 완전히 파기하고 나중에 폐기를 하고 나서 다시 쌌든지 그거 보자고 거래계약서 거래가격만큼은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조건 없었던 거 생기거나 없었던 거 있었던 거 없애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종류 같은 거 안 나오죠. 종류. 뭐 종류가 갑자기 바뀌거나 아예 없을 거고요. 지목 같은 것은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경신고는 저 위에 있는 저 위에 거라고 자꾸 넣을 거니까요. 종류. 그런 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파트가 연립으로 바뀌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종류는 여기는 변경될 거 없을 거고 지목도 그럴 거고 아침에 눈 떠봤더니 갑자기 내 논이 그냥 밭이 됐습니까? 이런 거 말이 안 될 거니까 지목 그 다음에 종류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오지를 않아 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 거하고 약간 비교 좀 해보세요. 고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상호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상호가 갑자기 뭐 자다가 일어나니까 벌떡 나중에 달라졌습니까? 말이 안 되고 자 그입니다. 옆에 이제 93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이제 신고서 써서 내라 이런 소리 합니다. 먼저 변경 신고하려는 우리 거래 당사자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여기 신고서 서식이 있다는 겁니다. 저기 끝에 쪽에 서식 정정 신청은 서식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해서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사본 내라 여기 나옵니다. 면적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아까 시옷번 거래 가격이 변경되면은 그거 하나만 변경신고 전부가 아닙니다.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거래가격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세 번째 앞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거래계약서 사본 여기서는 거래계약서 사본 필요합니다. 이제 딱 두 군데입니다. 1인이 신고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 그리고 변경신고에서 금액 바꿀 때 거래가격 바꿀 때 그 두 군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서 사본 들어가지 나머지는 안 들어가 라고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정정신청 금방 보셨던 변경신고 받으면 당연히 우리 신고관청 바로 확인하고 나서 재발급해 줄 거고 그입니다. 여기도 지체 없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그입니다. 그다음에 10번째는 별로 의미는 없을 거고 거민 부동산 거래신고 하면 거민 받은 거 당연히 본다. 그 엉뚱한 소리가 거래신고를 했는데도 또 거민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다. 거민은 6개인데 거기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아예 여기는 거민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그래도 해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신고는 정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의제가 안 돼서 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도 볼 건데 500만 원이나 과태료에서도 볼 겁니다. 우리 개업 공인유사로 하여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 사람 너무 묵도하죠.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신고하지 말제 요게입니다. 그럼 나 이중매매 돼갖고 나중에 물건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이런 건 요구하겠죠.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때 3억짜리 2억으로 아니면 나중에 세금 적게내려고 2억을 6억으로 막 써달라.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달래요. 이런 건 나중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계약서 써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으로 바로 가져가고 나 계약했으니까 대출 받아. 잠적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거짓 신고를 옆에 와가지고 조장 그리고 방조를 하는 사람 꼭 매수인 옆에 매도인 옆에 와가지고 옆에서 바둑 두고 훈수 두는 사람 우리 계약을 파토시킬 수 있는 사람 조장하고 방조를 하는 사람 여기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12번째 여기도 이제 우리 포상금이 나오는데요. 거짓 신고를 한 사람 이 사람을 알고 있으면 뭐 신고를 해주게 되면 포상금 주겠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그럼 20% 포상금 지급하고 1000만 원은 안 넘어가고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지만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우리 법령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기다려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냥 100분의 20 그 퍼센트만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 1000만 원은 안 넘어간다. 아무리 포상금 1000만 원 넘기는 못 주겠다. 1000만 원까지는 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이제 제재. 요 제재는 꼭 자주 물어보니까요. 500. 자, 500짜리 4개. 3000짜리 아까 잠깐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500. 자, 금액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아까 조장 이상한 요구한 사람 조장하고 방조를 한 사람 바둑소문 옆에 훈수 두는 사람 이 사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신고 내역 조사에 불응했던 사람 이 사람도 500개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아까 이상한 요구 그 다음에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는 매도 매수를 얘기합니다. 매도 매수는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거짓은 정말 큽니다. 금액으로. 자, 금액으로 5%입니다. 2억이면 1000만 원이요. 4억이면 2000이요. 그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그러니까 신고를 차라리 안 하면 500입니다. 해도 거짓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5% 이하의 과태료. 그 5%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막 몇천 아주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자료 안 내면 아까 봤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얼마라고요? 3점. 그 다음 이제, 자, 7번째가, 여기 이제 뭐 등기법이네요. 자, 등기법은 60일에 등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 법령시험 문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8번째, 아까 봤었던 거네요. 신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열흘 이내입니다. 좀 꾸물거린다고 합니다. 종로관청은 거의 지체 없이나 아무리 늦어도 7일. 그런데 열흘 이내에 저기 대전에서 세종시장님한테 그 갑한테 내가 과태료 때렸다. 그거 쌓여갖고 4번이면 등록 취소. 그거 쌓여갖고 3번 되면은 업무정지 얻어 맞을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자진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위에 박스 그 다음에 아래 박스는 반토막을 감경해주는 아래 박스 그 다음에 신고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첫 번째 면제는 신고가 바로 시작되기 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여기 전에다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 그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자수해서 광명 찾으신 분. 자, 이분은 완전히 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본본에서, 자, 그 아래 볼까요? 아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그리고 거짓으로 요구를 하신 분, 내가 그런 적 있는데 이상한 요구했던 분, 바로 신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자진 신고하게 되면 완전히 아까 500달러 있었는데 그거 안 때릴게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둑 두고 훈수 두신 분, 거짓 신고를 조장하신 분, 요분도 나 먼저 신고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게 되면 면제 줄게 그 소리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들이죠. 그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 여기도 나와. 시작되기 전에 나오면은 내가 과태료 안 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300이나 그리고 100 그런 것들은 면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아마 공동으로 여기는 공동으로 매수를 했던 사람 같습니다.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했던 최초의 사람. 요 사람은 위에 썼던 그런 내용들 바로 처음으로 신고했던 사람. 요 사람은 과태료 안 내게 해줄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에서는 위반 사실 입증의 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협조를 했던 사람. 요 사람은 바로 면제를 해주겠다. 근데 상황만 다른데 두 번째는 이미 시작이 되니까 시작된 후에, 아까는 전이었습니다. 후에 바로 다시 여기서 자진 신고했을 때, 여기는 후만 동그라니까 후에 신고하면 여기는 상황만 시기만 다릅니다. 후에 자진 신고하면 반만 깎아줄게. 100분의 50. 하여튼 전이면 면제, 후면 100분의 50.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못 깎아주겠다. 면제하지 않습니다.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95%에 여기는 도저히 못 해주겠다. 어떻게 막 3번씩이나 걸리냐.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여기는 아예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우리 거래계약과 관련해서 국세, 세금하고 관련된 그 법률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이 이미 통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신고를 해봐야 과태료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여기 저 100%는 면제 안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면제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더 이상은 면제 못한다. 그리고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자진신고를 했던 사람이 아주 상습범 3번 이상을, 3번 딱 걸립니다. 3번 이상을 과태료 이미 감경,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면제해준다, 못해준다, 못해준다. 저 100%는 면제 안 해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괜히 헷갈릴 것 같으면 면제 없다. 자, 없다. 더 이상은 면제 못 해주겠다. 자, 그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1번부터 4번까지는 간단하게 봐도 될 정도고요. 작년도에 언급을 아직은 조금 하나 정도만 언급했는데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놈 정도는 쉽게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신고. 그리고 상호주의 이런 것들도 거의 내본 적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지금 저 시험 문제 외국인 누구냐? 저 2분의 1 이상 요거 자꾸 내고 있습니다. 안 틀리게. 그입니다. 먼저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하고 섞어 있는데 여기는 반 정도만 섞여 있으면 외국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은 외국인일 거고요. 그러면 금방 앞에 있었던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개입니다. 두 번째,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바로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50명, 그래도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법이 좀 달라. 시간이 좀 달라. 개입니다. 여기는 막 6개월도 있습니다. 사원 또는 그 구성원이 얼마라고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 100명 중에서 50명 내국인, 50명 외국인. 그럼 외국인이다. 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 아까는 그냥 평사원이었습니다. 여기 임원 등이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여기는 한 개라도 충족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5번에서는 바로 의결권,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2분의 1 이상. 그 다음 또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도 누구다? 외국인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상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부동산 취득을 못하게 하는 국가가 있으면 우리도 취득 못하게 하겠다. 이런 소리가 상호주의입니다. 어디 이상한 나라가 있으면 바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냐고, 건물을 취득할 수 있냐고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거래할 때는 꼭 필요할 거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취득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한테는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게 바로 상호주의. 자, 그런 게 있으니까 외국인 누구든지 취득을 할 거다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정도 봐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먼저 외국인이 계약으로 매매나 중요나 교환이나 막 다 들어갑니다.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얼마. 여기는 부동산 거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래 보시면 이제 제일 아래줄에 계약 체결하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얼마? 60일 이내. 그래서 이제 청약과 승낙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신고를 해주면 되고, 하여튼 여기는 계약은 똑같다. 부동산 거래시장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7페이지 금액도 잘 보실까요? 거래 신고를, 여기도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거래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증여도 들어가니까 취득 신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다? 300만 원자의 과태료 주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500이 아닙니다. 300 주하셔야 됩니다. 외국은 조금 이제 금액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외. 계약 외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할 정도입니다. 먼저 계약 외. 기업법입니다. 외국인 등이 상속, 그다음에 경매, 그리고 판결, 합병, 이런 것들을 봐 이제 여기는 계약 외입니다. 상속, 계약 아니죠. 아버님 돌아가서 자식이 토지를, 건물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경매, 판결, 그다음에 합병.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른 환배권 행사, 딱 그 5개입니다. 이렇게 계약 외면 얼마라고, 여긴 60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6개월입니다. 계약 외에는 6개월 꼭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시장권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이 완전 다르죠. 아까 부동산 거래신고는 500. 같은 60일이래요. 여긴 3배. 그리고 여기는 계약 외에 6개월 같은 거 저 앞쪽에 부동산 거래신고 없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는 100만 원. 6개월 아주 널널하게 시간 아주 넉넉하게 주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보유.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거야. 사원이 점점 많이 들어오네. 우결권이 많이 들어오네. 2분의 1 됐네. 그러면 외국인 돼서 토지를,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그래서 요걸 계속 보유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다가 2분의 1 되면서 외국인. 그러면 부동산을 다시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내에 신고하라고요? 6월. 아주 넉넉하게 시간 줄게. 그러면 상황만 간단하게 보시고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줄로 왔습니다.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내에? 6월. 하여튼 계속 보유라고 문장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러면 6월. 계약만 60일, 계약 외. 계속 보유는 얼마다? 6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긴 꼭 나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즘 이제 이런 것들 서서히 내고 있고요. 먼저 우리 신고 관청이 그럼 시장군수구청장 매 분기별로 1개월 이내. 우리 시험장 가보면 또 여기다 국장 바로 나옵니다. 아니요,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하고 알아야 되니까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지사가 누구한테요? 국장한테. 저기 나오죠. 시도지사가 바로 이제 5번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합니까? 제출. 시험장 가보면 신고 관청이 국장한테 제출한다. 그거 아니다. 시도지사가 다시 전달받고 나서 시도지사가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고 내용을 다시 제출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달해서 시도지사도 알고 그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전달해서 국장도 알아. 국가 다 알아야 돼.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취득의 허가는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좀 더 이제 군사문화 환경 나올 건데 사전에 먼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 여기는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가. 요 네 번째 이제 허가 받을 지역은 군사문화 환경. 여기도 꽤나 많이 나왔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위쪽에 신고, 세 번째 신고, 그리고 네 번째 허가. 요 신고하고 허가 2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군사문화 환경. 저 박스처럼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 적을 찾아보세요. 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군사기지,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는 저런 토지 절대 취득 안 하죠. 왜요? 저거 지뢰밭입니다. 저거 취득해갖고 큰일 날 건데 저 외국인들은 잘 몰라서 그런지 싼 맛을 살려고 하는지 아무도 안 사는 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땅을 취득하고자 할 때, 군작전 수행할 때 나중에 외국인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다. 이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 자기 나라 없는 거라고 또 와갖고 꽂혔는지 저걸 사겠다고. 우리는 문화재 안 사줘. 입니다. 저거 뭐 하려고 입니다. 행위장을 엄청 심어갖고 그림에 떡입니다.
문화재,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요 C번하고 D번이 환경입니다. 생태, 경관,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존지역 아주 엄청나게 생태, 경관 좋게 보존된 지역. 그럼 저것도 아주 그림의 떡인 지역입니다. 저것도 이제 우리는 안 살려고 할 건데 외국인은 왜 살라고 그러는가? 지네 나라에서 못 받고 봤다고 그런가 봐. 그 다음에 D번에 막 사슴노루가 뛰어다니겠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그럼 잡으려고 저러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여기도 허가받아라. 1번, A번 군사, 두 번째 문화, C번하고 D번이 환경. 군사문화 환경 뭐 받아라? 허가. 요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까 뭐 신고관청에서 이제 허가 받은 거 아까 신고하고 유사해. 그 정도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와도 됩니다. 4번.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외국인한테는 여기도 못 알아듣겠지. 아니면 요거는 알아듣겠지. 그 둘 중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쌍욕을 날립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안 받으면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냅니다. 자, 이 정도로 여것도 먹고 교도소 갈 거요. 허가 받아. 존말할 때입니다. 안 받으면 무효요. 아예 인과적인 성격이 있어서 무효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일 만에 아주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15일 만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묶어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스 잘 만들어놨는데요. 먼저 계약 체결한 날부터 언제 60일 이내. 그리고 신고 안 했을 때 500그룹 안 됩니다. 얼마래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저걸 또 치사하게 벌금, 이렇게 시험 문제에 네 번 쪽도 있었습니다. 과태료 옆에다가 벌금 X. 벌금은 교도소. 이게 좀 늦었다고 무슨 교도소 보냅니까? 과태료지.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 우회. 요 계약 우회는 아까 판결, 상소, 경매, 합병.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 좀 전에 우리 푼즈메르는 나와 있고요. 그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가 나중에 사원들, 자본금, 우결권 자꾸 들어오면서 2분의 2 이상. 그럼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짜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좀 가볍고, 저렇게 막 6개월, 저러다가 신고 안 하면 6개월 반년 만에 내가 뭐 해야 될 거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다 까먹다가 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허가,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안 받아봐. 아주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보내줄게 라고 허가가 벼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아도 무효 아니다. 액수 무효. 그리고 정말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님 엄청 허가 안 내주시고 싶으신가 봐. 14일도 아닙니다. 15일. 그리고 얼마라고요? 아주 2년 전에 아주 요거도 먹고 허가 안 받으면 교도소가 아주 쌍욕을 날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아주 감정을 팍팍 실을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얻어맞을 수 있을 거랍니다. 외국인한테 욕해도 못 알아듣겠지, 요건 알아듣겠지, 둘 중에서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알아듣는 쪽이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99페이지 요놈도 한 문제. 자, 허가도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조금 많이 어려운데, 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는 않고, 얘는 원래 공법에 있었다가 법령으로 넘어왔대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허가구역의 지정. 요 지정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습니다. 저 박스는 그냥 별로 의미 없으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누가 지정권자 나왔습니다. 공법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럼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기가 아주 성행하고 있거나,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닌데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를 다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만, 그러면 X입니다. 지금 성행하거나, 그리고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그 옆에 볼까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가가 이거 돈 된다고 아예 알려주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거를 어떻게 한번 사볼 거예요. 경매는 괜찮다는 겁니다. 경매는 허가받으라고 안 하니까 한 100% 막 넘게 써내도 괜찮습니다. 국가가 아주 돈 된다고 난리인데 돈을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될 거고, 아래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될 건데, 먼저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하고 대전 이렇게 같이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세종시장님하고 대전시장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갖고 결론이 안 날 겁니다. 가위바위보 시켜도 하루 내내 할 거고, 그러니까 윗사람 국장이 할 거요.
근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의 일부죠. 우리 경기도 같은 막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경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도지사 네가 해라 라고 해서 여기는 동일한 시도니까, 동일한 시도의 일부에 걸쳤으니까 한 사람이 해도 되고, 근데 위에는 2개 이상의 시도가 같이 겹쳤으니까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돼. 여기는 위에 국장이 할 거요 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지정권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한테 허가 받을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바로 허가 받겠죠.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1번, 2번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통지 알아야 되니까, 네 지역은 이제 허가받을 지역이니까 네가 허가받으려면 허가 내줘라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또 시장 군수구청장 알아야 되니까 통보하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공고하고 열람은 약간 좀 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고는 봐라. 그리고 열람은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열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7일하고 15일을 딱 바꿔볼 만합니다. 등기소장한테 이제 통지한다는 거 맞는데 지체 없이 여기다 15일 그러면 안 됩니다. 7일 이상 공고. 자, 공고는 그냥 보라고 한 일주일이면 되겠죠. 허가구역이니까 앞으로 니들은 허가 받아라 라고 허가구역 지정되어 있는 거 공고해 줄 겁니다. 근데 궁금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지역이 허가구역이 됐나? 그럼 보고 싶으면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건 얼마라고요? 15일. 그러니까 여기다 7일 그러면 아예 그냥 몇 사람 못 보고 다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고가 7일. 자, 뒤에 열람은 얼마라고요? 15일. 요것들이 맨날 바꿔치기 잘하니까 15일에다가 공고라고 할 거고 7일에다가 열람이라고 할 거고, 아니 둘 다 같다고 할 거고 달러 주셔야 됩니다. 거기 더블 넘게 열람은 시간이 있습니다. 보름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나 이제 축소가 되면 요건 반드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아마 저 끝에다가 축소 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제 아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구역이 아니면은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크게 가냐고 입니다. 마음대로 거리도 못하고. 그래서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그리고 축소 해제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이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해제나 그다음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 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저기 지금 바로 세 번째 끝에다가 할 수 있다 X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공법에서도 유사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네요. 언제 여기는 이제 네 번째는 그냥 간단해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즉시 효력은 발생할 거고요. 축소나 해제는 그 다음에 재지정할 때 다시 의견 듣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요거 지정 공고하고 나서 바로 후, 그게 아니라 지정 공고 후로부터 언제라고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정 공고 후 그러면 안 되고요. 며칠 후? 5일. 거기 5일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꼭 해주시면 또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5일 후. 여기다 또 7일 그러면 안 될 거고 5일 정도 시간은 주고, 그 후로부터 오늘 공고 닷새로부터 지나다가 그 후로부터 이제 허가받을 구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미 지정해놨던 거 다시 지정, 그걸 또 5일 갈까요? 아니고, 그 다음에 해제 없어지고 축소하는 것은 바로 이거 여기다가 5일 그러면 말이 안 될 거입니다. 5일은 처음에 효력 발생할 때 거기가 5일. 없어지거나 다시 시작할 때는 그냥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면 돼.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1페이지에서 이제 정말 저기 면적, 이 면적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좀 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도시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주상공로 해서 얼마라고요? 180.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안 받고 180을 넘어갔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에서 우리 도시지역에서 주상공역으로 따지고 나서 면적 얼마인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주거지역은 200하고 좀 헷갈려. 거긴 상업지역 이유가입니다. 또 상업지역은 180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근처 있는 것들이 헷갈립니다.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니까 그놈은 금방 알 것 같고, 미지정 얼마라고요? 90에다가 더블 해보세요. 저기 위에 180. 그리고 90보다 조금 더 커, 10이 더 커, 녹지적은 100.
그리고 20덕거 상업적은 200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비도시적은 용도로 따집시다. 임야가 더 커요. 전 산림의 국토가 한 70%가 산림입니다. 임야가 1000이고 이제 반토막 갑시다. 농지가 500. 그다음 기타가 얼마다? 바로 250.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허가받을 대상 지역입니다. 자, 먼저 허가에서 다 빠지는 거, 지상권도 들어간다는 거 아주 독특합니다.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그리고 거래가 아닌 거 안 들어갑니다. 증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담부는 또 들어가는데, 자, 먼저 허가를 받을 지역, 양도담보, 매도담보,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가등기 때 먼저 등기를 하다 보니까 매도담보 설정할 때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허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유저당은 저당권이 채권자한테 흘러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소유권을 채권자가 취득한대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관련되니까 유저당. 그러니까 저당권은 안 들어가도, 자, 거기는 아예 소유권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경매가서 배당받을 거니까 유저당은 소유권을 가지고 오니까 허가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부. 그냥 증여는 안 받는데 부담을 하니까 유상에 가깝다고 받아. 그리고 지상권도 받아.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금방 보셨던 이제 바로 그 지역만 한번 간단하게, 거기도 면적은 엄청 중요하니까요. 한번 면적만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허가 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허가 대상에 허가를 받아라, 면적. 여기는 상당히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요. 허가받을 면적. 먼저 첫 번째는 도시지역을, 도시지역. 오늘 무슨 뭐 공법도 아니고 맨날 공법만 해대고 있는데, 바로 주상공농,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 우리 법령은 좀 뭐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내버립니다. 미지정되기는 좀 어렵긴 할 건데, 용도죠. 거의 지정되니까요. 이렇게 미지정이었을 때. 자, 그럼 이제, 먼저 90이 생각나든지, 180이 좀 생각나든지 해서 이제 생각이 나면 좀 편할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자, 막 숫자 막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180. 여기다 200 그러면 안 됩니다. 180제곱미터. 근데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이고 주거지역 하더라도 150 안 받아요. 180까지도 안 받아요.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 면적이 좀 커야 돈이 되지. 그래서 막 뛰어들겠지겠습니다. 허가받아 181부터 받아. 180.1이라도 해서 180까지는 안 받습니다. 요거 초과했을 때, 초과는 포함 안 합니다. 180까지는 받지 말어. 귀찮으게입니다. 받으러 가면 손바닥 얼마 많습니다. 그리고 20덕거더라 얼마요?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그리고 공업적 공작이니까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660제곱미터. 공장 굴뚝에서 정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660 이고, 녹지는 얼마고요? 요놈이 90이니까 90제곱미터였고 요놈이 100,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 정도만 더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20 정도만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다 초과하고,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 모락모락 이러면 이제 항상 생각날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도시적 외. 그러니까 도시적 외면, 요 외가 이제 관리적, 그리고 농림적, 도간농장이니까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입니다. 도시적만 이렇고, 여기 용도로 따지랍니다. 용도. 먼저 용도가 첫 번째 임야. 자, 임야를 좀 선곡으로 살리면 얼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반토막씩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지 임야 아니요. 농지 임야 아닌 거 세 개. 그러니까 관리지역에서 임야 농지 이렇게만 따지라는 겁니다. 뭐 주거적 그러면 여기거지입니다. 먼저 임야는 얼마라고요? 1000입니다. 그리고 이런 쪽은 도시적이 아니니까 좀 크게 가겠죠. 크게.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여기도 1000제곱미터까지 임야 안 받아. 1000제곱미터를 넘어갔을 때 농지는 얼마라고요? 반토막 500제곱미터. 농지가 1000이 아니요입니다. 농지는 500제곱미터. 여기도 초과했을 때 초과. 그 다음에 농지임야 아닌 것들은 뭐라고요? 기타, 그죠? 250. 250이라서 1000을 생각을 좀 하시고, 임야가 전국도 살림 조건만 70% 가깝게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놈이 좀 크고 반토막시 500, 250. 요게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요건 싹 빼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그 다음에 가로 1번하고 2번. 이런 것들은 쭉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3페이지에 허가 절차. 우리 절차가 자세하게 막 나오지는 않을 건데,
나 먼저 쭉 내려와서 이제 1번. 누구한테 허가 신청을 할까요? 라고 이제 거래 당사자 이제 쌍방이 허가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긴 정말 전자문서 같은 거 없더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군사문화 환경하고 똑같이 여기도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며칠 만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온다고요? 15일. 정말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여기도 15일. 여기 뭐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거기는 그냥 15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일 만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투기가 엄청 발생하는 지역이라 시장군수구청장님이 엄청 고민하시나 봐. 보름을 고민하시나 봐. 입니다. 허가 나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불허가 그러면 보름 기다렸는데 불허가 그러면 아주 황당할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 허가의 뭐 특례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봐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허가로 이제 의제되는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 이제 의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가 받으면 검인까지는 의제가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토지의 적합성은 좀 이따 이제 2년 그리고 4년 이런 쪽에서 다시 볼 거니까 그거 박스 한번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05페이지도 그림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볼 건 아니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거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가로 2번에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가로 2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면적이 정말 적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가 허가가 받을 지역이 그 토지 이용의 계획과 좀 적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맞게 되면 나중에 문제 삼을 거예요. 면적을 막 너무 크게 집을 짓는다고 하더니 막 10,000평을 사네? 그러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님이 허가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적합한지 다 조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놈이 이제 중요한데요.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될 기간을 줍니다. 5년 안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도 역시 언급했지만 또 올해도 언급할 겁니다. 그 5년 안에서 토지를 쓰라고. 그래서 2년, 4년, 5년.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바꿔놓을 거예요. 작년도는 안 틀리고 나왔습니다. 먼저, 거기 박스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농업이나 축산업, 영리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얼마만 쓰면 된다고요? 2년만 쓰면 돼요. 아주 절박하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용으로 뭐 도로 같은 거 만들라고 협의해서 양도 하고 나서 이제 그 수용된 자가 토지를 팔고 나서 다시 토지를 취득할 때 그렇게 취득하게 되면 얼마만 쓰면 된다고요? 2년. 대체니까 A 땅 팔고 B 땅 딱 2개가 생각나네요. 여기는 대체 2개 2년.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거주용. 거주용이 2년만 쓰면 되겠죠. 나 집이 필요해요. 근데 하필이면 허가구역이네요. 주거지역에서 180 넘어갔네요. 2년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아마 노인정, 애들 놀이터 이런 거겠죠. 복지시설, 그리고 편익시설 이런 것도 정말 투기 안 할 것들이죠. 이거 얼마만 쓰면 된다? 2년 정도 쓰면 된다. 딱 이렇게 4개. 요 4개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말 사업의 숫자 4. 제가 봐도 정말 4라고 딱 저건 이제 우리 4 한글로 써야 되는 숫자 4로 써놨는데 먼저 공익사업 목적으로 또는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몇 년 쓰라고요? 4년. 사업 얘기 나왔는데 2년 이러면 X, 5년 그래도 X 달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상보존용, 현상보존 오래 보존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4년 아닌 것들은 다 5년. 여기도 또 한 문제가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근데 7번째는 이용을 하려니까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팔려니까 안 팔어? 그럼 이행강제금 때릴 거예요. 아니면 선매로 내가 사러 갈 거예요. 이런 제재를 각종 제재를 가합니다. 먼저 이행명령, 이행하라고 이제 먼저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를 안 쓴다는 겁니다. 자, 토지 이용 의무 기간 내에 이용을 하지 않은 자, 금방 보셔도 2년, 4년 이런 거 아니한 자, 먼저 3개월 이내, 우리 농지법은 6개월인데 여기는 3개월밖에 안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그 문서로서 토지 이용 의무를 너 쓴다고 했잖아. 주택으로 2년. 그러면 3개월 정도 기간 주고 쓰라고 라고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3개월하고 이행명령 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저기다 6개월 저렇게 바꾸려나 그건 농지법이요. 여기는 3개월밖에 안 돼.
여유기가 많이 안 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7페이지 보실까요? 이용하려니까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이행강제금 들게 패겠다는 겁니다. 이용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때릴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이행명령이 불응을 하면은, 그러니까 3개월 넘어갔다,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한다고요? 취득하에. 이거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10% 안에서 1억이면 1,000만 원씩 때리겠다는 겁니다. 10%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정말 공시지가 그럴 건데, 아니요. 정말 저거 실제 거래 가격이 납니다. 엄청 부담될 거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요건 우리 작년도에는 언급을 안 해봤는데 꼭 제가 봐도 아주 여기는 중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그 10%를 10, 그리고 7, 5. 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때리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박스 볼까?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완전 방치를 합니다. 저것이 아주 투기하려고 땅을 사놓고 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구경만 놓고 째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 때릴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가 방치한 경우는 5%다, 7%다. 그러면 X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쓴다고 하더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승인을 얻지 않고 옆에 볼까요? 당초 목적, 이용 목적을 변경. 이 변경은 정말 한번 잘 눈여보시고, 변경해서 이용을 아까 주택으로 쓴다고 하더니 농사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해서 쓰면은 5% 많이 깎아줬죠. 10% 때릴 건데 5% 때린다. 그러니까 요 박스대로 때릴 거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세는 줬습니다. 지가 안 쓰고 지가 갑인데 그걸 한테. 바로 이용을 갑이 직접 하지 않고 그래도 임대, 세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7%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자, 금방 보셨던 1번, 2번, 3번이 아닌 것들은 얼마? 기타는 10을 그러면 안 됩니다. 7%. 기타는 7%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이용, 여기 이제 부가했어요. 이것도 이제 작년도에 나오긴 나왔었고요. 어렵지 않았었는데, 자, 먼저 이행명령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몇 번씩? 1년에 한 번씩, 1회씩 이행명령,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가징수. 자, 그러면서 뒤에 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을 하면은, 여기다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를 할 거고요. 그 뒤에를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러면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거는 부가징수 안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거는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엉뚱하게 작년도에 나왔대요. 입니다. 다음 주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딱 요놈만 드렸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기 전 거. 왜 부가징수 안 하겠냐고. 전거는 부가징수 하겠죠. 새로운 것만, 새로운 것만 이제 말 들으니까 새로운 거는 부가징수 안 하겠지만 그 전거는 다 받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 전거는 징수해. 그 전거 징수 안 한다. 이렇게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 작년도에 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그냥 제외. 이런 것도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정말 무효. 아예 성격 자체가 무효. 이 정도로 허가를 아예 안 받으면 무효다. 그 다음 이제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우리 판례에서도 이런 거 많이 냈었는데요. 먼저 유동적 무효는 그래도 허가를 받으려고 잠시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그때는 유효로 될 수가 있으니까 유동적인 무효. 나중에 지켜볼 거야. 정말 허가를 받으면 무효고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고. 근데 확정적인 무효라는 것은 아예 허가를 받을 생각 자체를 애초부터 안 했다 그러면 무효. 확정적인 무효 맞겠죠. 처음부터 허가받을 목적이 없었다 그러면 무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안 받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여기도 2년 전 요거도 먹고 여기도 교도소 갈 건데 뒤에는 쌍욕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내국이니까 여기는 계약 당시 그 당시에 다 토지가격인데 여기는 공시지가 좀 쌉니다. 왜냐하면 30%가 크잖아요. 거기다 시세에 그러면 얘 죽습니다. 이러니까 공시지가의 30%. 아까 이행강제금은 그냥 시세에 취득가액이었는데 여기는 공시지가입니다. 요건 심하게 안 내봤는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보호라고 해서 이제 이신청인데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따져라. 얼마 이내 따집니까? 1개월 이내에. 그리고 사과라고 매수 신청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허가를 안 내준 시장 군수 운전자한테 불만이 있다고 따지고 싶으면 따지는데 얼마 이내 따져라? 1개월 이내 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럼 허가 안 내주면 당신이 사가세요라고 매수 청구. 자, 의외로 2번하고 옆에 있는 선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혀 언급 안 했는데 올해는 아마 할 겁니다. 자, 먼저 자,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은 땅을 못 팔게 못 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사가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언제까지냐면은 불허가 처분 받은 날 1개월 이내. 우리 허가에서는 거의 1개월이지 2월 없습니다. 우리 기출문제가 2월 이내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2월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 시장군수구 정장 이 사람한테 사가라. 근데 사가라고 하면 이 버르장머리 그러면서 공시지가로 사갑니다. 엄청 싸게 사니까 나중에 사가라 함부로 시장님한테 맞짱 뜨면서 사가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아주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시세가 1억인데 공시지가 2천 그러면 2천에 사가버린다는 겁니다. 괜히 버르장머리 시장님 보고 네가 사가라 그러면 싸게 사온다는 겁니다. 아주 탈탈 털어. 또 바보같이 자기 허가 신청서라 금액을 또 낮게 써갖고 그럴 사람 없을 건데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사면은 써놓으면은 그 금액으로 사간다는 겁니다. 낮게 적히면 그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거기 하루에 나오죠. 신청서 기재 가격이 한 20억 써놔야 되는데 공시지가보다 바보같이 낮으면 그 허가 신청서 기재 가격으로 공시지가 2천인데 1,000만 그렇게 써놓으면 1,000만 원에 또 사가겠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아주 여기저기서 아주 탈탈 베껴 먹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주 도시락 싸야 됩니다. 이건 절대 팔면 안 돼. 게임입니다. 아주 그냥 허가구역 풀릴 때까지 기다려봐. 아니면 또 나중에 허가라도 신청해 봅시다 라고 해야지 괜히 매수 청구하면 정말 아주 절단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9% 상황이 다르고요. 우리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니네 딱 기다려. 요게 바로 선매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선빵을 날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정말 주기적으로 공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요거는 그냥 허가구역 네. 그리고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 전에 바로 우리 시장님이 요 세 번째 대해서 그렇습니다. 공인사업용으로 아주 좋은 토지가 바로 허가 신청 대상 왔다는 겁니다. 니네 둘이 쓰지 말고 이거 도로 만들자, 공원 만들자, 학교 만들자 이렇게 공인사업용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2번은 아까 허가를 받아갖고 2년, 4년 이런 거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에 이용 안 하면 니네 딱 기다려. 내가 너 그럴 줄 알다.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니네 기다려. 여기 바로 선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선빵을 날리는 것은 선매. 그리고 매수 청구는 토지 소유권자가 사과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는 매수 청구. 이걸 바꿔서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뭐 토지 소유권자가 선매를 요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이 선매를 요구합니다. 니네 기다려. 내가 사러 갈 거예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정말 매수하는 것은 지상권은 안 사겠죠. 여기는 소유권만 하나고. 그리고 거기 그림 잘 그렸는데 잘 보니까 먼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15일 이내에 바로 선매 협의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꼭 시장님은 지가 안 사고 돈이 없다고 토지공탁 같은 사람을 정해갖고 사러 갈 테니까 너 기다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가격 같은 걸 이제 알려주면서 협의를 보고요. 완전히 끝낼 거 1개월. 선매자 정해서 알려주는 거 1개월. 선매로 완전히 끝내는 거 얼마? 1개월. 거기 1개월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까요? 여긴 정말 감정가가 많습니다. 감정가로 공인사업용으로 아주 괜찮은 땅이니까 감정평가에서 좀 시세에 맞춰서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용 목적, 이용을 안 하니까 감정이 쌓여갖고 감정가로 정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선매가격. 이 선매가격은 감정평가한 가격입니다. 아까 공시가하고 다릅니다. 버르장머리 네가 사가라.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인데 여기 뭐라고요? 감정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강제히 준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체 없이 허가로 불허가 처분하고 여기는 선매협의가 안 되면 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예 우리 뭐 문제가 물었는지 아예 안 칠 정도로 뭐 직가동형 이런 것들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감은 우리가 알 건 아닌데 법에 있다고 간단하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프린트물 한번 잘 보시면서 이제 부동산 거래신 거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이걸로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 위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여기가 2개에서 3개. 아마 뒤쪽에 있는 기재사항, 거기 신고서에 이제 작성한 그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 거의 하나로 나옵니다. 여기는 2개에서 3개는 나온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는
요건 이제 요것도 주의하실 게 60일 앞백에 먼저 언제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할까요? 계약 체결을 한 잔금이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언제요? 계약 체결 10%.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가 있어서 없어졌다고 철사방 등 떨더니 없어졌다고 또 나중에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0% 받은 계약 체결 다 끝나갖고 60일 그럼 이미 늦을 수 있어.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환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매매만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 이전 내용 같은 거 없다. 교환도 신고 안 해. 저기 외국인 부동산 취득하고는 달라고 합니다. 여긴 교환 신고할 거 없다. 교환이 거의 없잖아요. 합니다. 뭐 건물하고 땅하고 바꾸고 그런 거 거의 없어. 합니다. 두 번째, 여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신고지역이 어디게?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맞을까요? 아니 주소지가 맞을까요? 부동산 소재지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부동산이 맞습니다. 이미 시험 문제가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가 맞을 것 같죠? 대전에 물건이 있으면 여기다가 신고할 거냐고. 세종시가 중개사무소 있다고? 아니요. 그입니다. 물건 소재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국 물건 소개하니까 부동산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 따라간 물건.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 주소지도 아니고 중개사무소도 아니라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 보실까요?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 그리고 중개보존 안 된다. 중개보존 하다. 여기서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고민 당연히 우주가 되고요. 그리고 신고필증 옛날에 즉시 저러더니 지금은 지체 없이 교부한다. 뭐 그 정도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안 내긴 할 건데. 그리고 신고사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고사항 별표 여기는 꼭 3개 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거리 당사자 인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언제 계약 체결했니? 계약 체결을 계약금 아닙니다. 중도금 장금이 아닙니다. 지급일 날짜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에 중도금 줄 거예요. 잔금 언제 줄 거예요? 날짜. 돈에는 관심 없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소재 지목 면적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종류.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떼놨을 뿐이고요. 자, 다섯 번째 시장님이 제일 관심 있겠다. 거래 가격. 자, 그러면서 이제 세금 들어오니까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리 개업. 저기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고 개업의 인적사항. 그리고 상호라든지 전화번호나 소재지 같은 거. 매도 매수인이 당사자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7번은 아예 안 쓸 거고 입니다. 우리 여덟 번째 정말 중요하죠. 투기 관료지구는 몇 억이래요? 몇 억? 3억입니다. 그리고 초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아주 지르바십니다. 초과 말고 3억 이상. 3억도 신고해야 돼. 그리고 투기 관료직으로 하더라도 2억 9천 신고하지 말아입니다. 금액 적은 거 그거 무하로 신고하는 얘기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입주 계획을 따로 신고서 외에 여덟 번째는 따로 서식이 하나가 있으니까 A4 용지로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신고서 외에 따로 내라 계획서입니다. 너 언제 이사 갈 거요? 돈 어떻게 마련할 거요? 정말 투기하는 거 아니지? 요 소리입니다. 주의가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 작년도에 나타난 이용장 거래 규제는 그리고 권리관계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여튼 인도일시, 취득 관련된 조세 이런 것들은 신고 안 하더라. 꼭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신고하냐 안 하니 그것도 모르고 신고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정정신청하고 정말 변경신고는 올해 꼭 변경신고가 나올 만해요. 5개, 8개. 먼저 정정신청 잘못 기재가 됐을 때일까요? 변경된 후에 할까요? 먼저 거래 당사자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나 아직도 011 쓰는데 0101에 그러면 휴대폰 전화번호가 잘못됐다고 바꾸죠. 이게 바로 정정신청입니다. 그리고 거리 지분 비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50도 50인데 왜 자꾸 나보고 적게 샀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의 전화번호 아까 매도 매수인이고 1번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상 건축물의 종류 아파트 샀는데 갑자기 연립 샀대 아니면 다세대 샀는데 다가구 샀대 이러면 잘못됐다고 종류가. 다섯 번째 마지막에 지목 28개나 되잖아요. 지들 때 헷갈리겠다. 면적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다 숫자 그리고 대지권 비율 이런 숫자 같은 거 깜빡하면 잘못 나올 수가 있을 거랍니다. 거기 주의해서 정정신청은 뭐래요? 잘못 기재래요? 아니면 변경이래요? 잘못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신고필증을 받아보니까 잘못 기재가 됐다. 거기다 바로 수정해서 요거 바꿔줘 라고 신고서 신청서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바꿔줘 주셔야 됩니다. 매도 매수 나란히 서명 나란하고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바로 틀린 사람만 써가지고 바꿔줘 하면 된다 주셔야 됩니다.
변경신고 보시니까 변경신고 요놈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가 변경신고 할 거 좀 찾아봐 라고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정정신청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종류 그리고 지목 이런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소 성명 같은 거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 지분 비율 위에 있는 2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상황만 달라 2번 거래 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도 내가 100병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150병 살게 라고 면적도 바꿀 수 있겠잖아요. 이겁니다. 지분은 저렇게 바뀌면서 면적도 달라지겠지. 그다음 네 번째 조건이나 계약 없던 조건이 생겼거나 있었던 조건을 없애버렸거나 달라질 수 있겠잖아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입니다. 그리고 5번에 거래 가격 바꿀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만 거래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우리 교재는 15세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거래계약서 사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도금, 잔금, 돈도 되고 그 중도금, 잔금 지급일 오늘 중도금 치려고 했다가 다음 주 아니면 오늘 중도금 치려고 했는데 금액을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달라졌어요. 그렇게 아세요. 라고 변경신고하라는 겁니다. 서식 써서 내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람 여러 사람이 공동 매수했는데 일부 매수인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갑을 병 해갖고 병이 병났다고 병 빼버리고 입니다. 갑하고 을하고만 입니다. 그리고 다수 부동산입니다. 자 C를 빼버리고 A, B만 계약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럽니다. 여기는 일부가 뭐 제외지 추가 교체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신고해라 조셔야 됩니다. 정말 요 변경신고에는 종류 없죠. 아파트가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연립으로 바뀌어요.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지목 같은 거는 없죠. 그입니다. 그런 것들은 꼭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차이가 위하고 좀 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지 등의 신고 보시가 요놈도 또 나올게요. 저기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게 안 하게 작년도 안 냈대요. 그입니다. 저 투기과열지하고 두 개만 딱 안 낸 것 같습니다. 해지 등의 신고서 당사자가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거 작년도부터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해지 등의 신고에는 매도매수인도 서명 날인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지 말어. 할 필요 없잖아요. 개업이 하면 되는 데입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아주 떨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아주 몸부림을 합니다. 아주 우리 못 떨어뜨려서 아주 안 다리니까 절대로 안 떨어져야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0 신고 않거나 그리고 신고하지 말고 이상한 요구 거짓으로 신고해달라고 이상한 요구한 자 아까 자진신고하면 내가 봐줄게. 그리고 돈 외자료 여기 돈 외자료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조장한 사람 꼭 옆에 바둑 두면 옆에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계약 파토 내니까 중개보증한테 아주 옥상 끌고 가서 패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천짜리입니다. 돈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그럼 거기 주의 보시가요. 돈 외 자료는 3천이래요 500이래요.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얼마? 500이 맞습니다. 돈 외의 자료 그냥 대금 자료를 그러면 3천 돈 외 자료 그러면 500 그거 정말 꼭 내볼 만합니다. 그리고 5% 여기도 여러 번 언급합니다. 5%는 거짓 신고를 안 하면 500 해도 거짓으로 하면 5% 취득가액이 5% 금액으로 따지니까 커. 그리고 거기 주의처럼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글을 쓰다가 바꿨습니다. X 이제 그런 거 없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없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요. 계약, 먼저 증여, 그리고 교환.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매매, 저 위에 부동산 거래신고 안 하면 될 건데 매매 들어가도 괜찮긴 하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한 날부터 얼마라고요?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똑같은데 금액은 달라. 여기 300만 원이야 과태료가 맞을까요? 500이 맞을까요? 500이 아닙니다. 300입니다. 외국은 편리를 많이 봐주네. 우리 계약 체결 또 60일 내에 내국인은 500 저기 500짜리잖아요. 300 없습니다. 여기는 300 그리고 벌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태료. 그 벌금이라고 해갖고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아주 장난깨나 불조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신줄 놓으시면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외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상소 그리고 경매 그러니까 경매에다가 60일 이렇게 나옵니다. 판결에다가 또 3개월 이런 소리 합니다. 합병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 이상한 법률 그냥 등장해도 신경 쓰지 말고요. 환매권 행사 얼마? 6월 이내
그 다음에 외국인 등으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도 6월 이내 계약만 60일, 계약 외에 계속 보이는 6개월, 그 6개월짜리는 100이라고요, 300이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주 6개월 넉넉하게 시간 주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군사문화 환경 보실까요? 자, 정말 지대반, 저건 이제 괜히도 자기 봤었다고 왔다 갔다 하면 발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문화재.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지역입니다. 야생, 생물, 보호구역, 여기는 특별보호구역인데,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큰일 납니다. 그런 지역은 신고할 지역입니다. 군사문화, 그리고 생태, 야생, 생태 양경, 환경이 아주 끝내주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허가받아라. 외국인이 안 샀으면 좋겠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인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뭐 무효 아니다, 무효. 그리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집니다. 엄청 오래 걸리고만 시장님이 안 내주고 싶으신가 봐. 맞습니다. 그리고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보내줄 거예요. 2년 전환하고 교도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금방 보셨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시까 지정은 누구라고요?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다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나오면 안 되고, 허가나 잘 받아라 쫄따구는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일단 지정되고 나면은 공고로부터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고 후 아니고요, 공고 5일 후. 5일을 반드시 나와라. 충격이 아주 크다 보니까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가니까 5일. 오늘 공감은 닷새 후에 효력 발생역입니다. 오늘로부터는 바로 효력은 발생 안 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주상공로 180 맞고, 상업지역은 20 더 크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100이고 미지정은 90. 90을 따블하게 되면 180이 나올 거고, 그 앞에는 10이 더 크고 180 옆에는 20 더 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위에서 임야는 얼마라고요? 500이 맞대요? 1000이 맞대요? 1000이 맞습니다. 농지는 얼마고? 500. 이제 반토막씩 갑시다. 그리고 농지 임야가 아니면 250. 250도 안 받아, 1000도 안 받아, 500도 안 받아. 그건 넘어가야 돼. 단 1제곱미터라도 넘어가야 돼. 그 다음 이제 2년짜리 잘 보시가 이용하라고. 2년 거주용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런데 허가구역이네. 2년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복지시설, 노인정, 애들 놀이터, 그리고 농업 등으로 경영하려고 합니다. 협의양도. 그래서 협의양도하면서 대체 취득, 대체 토지입니다. 2개, A 토지, B 토지 2개니까 2년 생각해봐. 그리고 협의도 둘이 무슨 협의를 하잖아요. 국가하고 개인하고 개인다. 그 다음에 4년 보실까요?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사업에 이용을 하려고. 앞에 있는 이유들은 신경 쓸 거 없고 계십니다. 뭐 공익사업 영으로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업에 뭐라고요? 4년. 그 다음 이제 5년은 현상보존입니다. 그 밖에 이제 경우는 5년. 그 다음 이제 여기는 한번 채워보실까요? 아까 3개월 이내에 기간 정해서 이용하라고. 이용 안 하면 취득한 가액의 10% 이행 강제금을 가하겠다고 합니다. 저기다 공시지가를 내는 취득 가격. 그 다음에 방치는 얼마라고요? 5일까요? 7일까요? 10일까요? 방치 10입니다. 이런 거 꼭 내볼 만합니다. 임대 얼마라고요? 7입니다. 변경 이용 얼마라고요? 5. 요 임대하고 변경용, 방치는 괘씸죄 딱 걸려갖고 저것이 아주 써먹을 생각 안 하고 투기하려고 지금 팔 임자만 그냥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얻어맞을 건데 변경용이 5% 여기입니다. 지가라도 쓰면은 세를 주면 7%고 변경용은 5%. 기타는 얼마래요? 7입니다. 여기다 꼭 10이라고 할 것 같은데 7입니다. 행운의 숫자 7이고, 그 다음에 선매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선매, 이게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에서는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시장님이 우리 보고 토지 사고 팔고 하지 말래. 그럼 네가 사. 뭐 사고 팔기 안 하면 네가 사라. 얼마 이내에 시장님한테 매수 청구, 그죠? 1월. 그러다 1월이라고 꼭 써놓으실까요? 요걸 2월 이렇게 바꿔서 내는데 1월 내에 시장님한테 사가라. 그러니까 1개월 넘어가면 사가는 소리도 못 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선매 보실까요? 선매가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공익사업용으로 토지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한다. 저것이 2년 4년 안 쓴다. 그러면 얼마 이내에 꼭 시장님은 돈 없다고 선매자, 저기 토지주택공사한테 네가 사가라 라고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얼마 이내? 1월. 그 위에다가 여기도 1월.
거의 다 되고 1개월입니다. 그리고 위에 선매 협의를 완전히 끝낼 것도 얼마? 1월. 거기도 1월입니다. 근데 중간에 가격 좀 알려줘라. 얘 아주 기다리다가 못 부러진다. 얼마이네? 15일. 거기 아래쪽에 가격 등 통지 그 앞쪽에 가로는 15일. 여기다가 1개월 하면 안 되고입니다. 완전히 끝내는 게 1개월. 그리고 가격 등을 알려주는 건 딱 중간 보름 15일 이내에 가격 등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매 협의는 가격이 감정 가격이래요. 공시지가래요. 여기는 감정 가격. 자, 위에 버리작물 없이 사가라. 여기가 공시지가입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아주 여기도 여기인데 쌍욕은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 우리 시험문제 법령에서 2년 이상 징역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2년 이상이면 축소입니다. 2년 이하 최대가 2년. 그리고 공시지가 30%. 그리고 여긴 30% 숫자가 크니까 공시지가. 여기다 시세다 30%. 그럼 얘가 죽어요. 주하셔야 됩니다. 허가 안 받았을 때. 그리고 허가를 허위로 받았을 때 안 받은 게 큽니다. 근데 1학년 일반은 허가 받은 걸 취소. 그 다음에 아까 2년, 4년 안 쓴다. 처분이나 조치명을 위반했을 때 허가는 받고 안 한 거니까 1학년 일반 허가 자체를 안 받은 거 2년. 요것도 먹고 여기도 교도소 가고. 그리고 허가 받은 걸 취소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안 했을 때 2년 쓰려니까 안 쓰고 이런 것들은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뒤쪽에 보게 되면은 요 신고서 작성 방법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금 조달 입주계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 아마 여기다가 투기지역 이렇게 속일지도 모릅니다. 투기 과열 투기지역은 세법입니다. 투기 과열, 투기가 뜨거운 지역입니다. 막 청약 경쟁이 엄청 뜨거운 지역, 이런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 우리 지역은 세 개 다 묶여갖고 하다 이거 가지고 다 걸리기는 하게 생겼는데 투기 과열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이 여기다가 공시 가격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완전 정말 지대밭입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금액이 중요해요. 3억이다, 6억이다, 3억. 그리고 이상이 맞대요. 초과가 맞대요. 3억, 그죠? 이상 3억 들어갑니다. 3억은 신고 안 한다. X 3억 신고해야 됩니다. 3억부터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가로에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여러 개 부동산 A, B, C 여러 개 부동산 거래했을 때는 각 주택의 거래 가격이 3억이라고 할까요? 합쳤을 때 합산하는 금액이 3억이라 할까요? 그죠? 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1억, 2억, 3억 그럼 그거 보태갖고 아니고요. 각각의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의 경우를 다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씩 이런 경우도 다 포함시켜서 3억 이상이 되면 신고해.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같이 들어왔을 때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대상 종류가 여기 이제 가장 더 중요하고요. 공급 계약이다. 그리고 전매 계약이다. 아까 보셨던 공급, 주택법, 그 다음에 뭐 산업 입지 이런 법률입니다. 그 공급 그리고 전매 계약,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따끈따끈한 분양권 입주권 계획입니다. 분양권 옆에서 살다가 입주권은 그 건물 때려 붓고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입주권. 자, 그렇게 이제 분양권 입주권 다르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양권이고 입주권이면 물건별 거래 가격에다가 그리고 총 실제 거래 가격에다 여기가 중요한데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할까요? 제외를 할까요? 분양이나 아니요 여기는 분양권 입주권은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 금액을 크게 하려고 여기 포함을 하고요. 근데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것들 지금 현재 우리 건물 같은 것들입니다.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외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뭐한다? 제외. 이거 바꿔낼 겁니다. 앞에다가 부가가치세 제외 그러면 안 되고요. 거기는 포함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라는 소리고요. 2번. 근데 여기 2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현금 등 기타 안에는 자금 조달에 입주계 그 중에서 약간 어려운 문장이 있어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현금 등 기타 안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너 현금 갖고 있니? 옆에 이제 본인의 자산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이제 가로 안 해보실까요? 금융기관이나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그리고 여기 이제 간접투자상품 주식 펀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뭐 그런 건 이제 시험에도 안 나올 건데 간접투자상품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했을까요? 제외한다고 했을까요? 또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외.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함 제외가 자꾸 나오니까 요것들이 막 섞으라는 겁니다. 섞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포함 다 포함입니다. 그런 거 어차피 팔아갖고 다 돈 준비할 거니까 모두 다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꼭 현금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주식 팔아서도 처분하니까
그거 다 포함시켜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OX 문제 볼까요? 자, 1번은 간단하죠. 거래 당사자, 작년도 안 틀리고 나왔으니까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면, 국가 등이면은 일반인이 신고해야 된다. 개인이 신고해야 된다. 국민이 아니죠. 누가 신고한다고? 국가 등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고 안 한다고, 편해졌다고, 우리 개업도 국가고 일방 당사자가 됐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놔둬라, 국가가 할 거예요. 그냥 일방이 서명 날인해서 낸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국가입니다. 일반인 X.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안 틀리고 나왔어. 자, 2번은 엄청 중요해. 자, 먼저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여기가 포인트죠.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이 포인트입니다. 전매계약인 경우는 현재 있는 건물 말고 앞으로 받을 거 물건별 거래 가격에다가 총 실제 거래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어디가 틀린지 도대체 표가 안 난다. 길목 모르면 안 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제외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함한 분명히 이렇게 낼 거입니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뒤에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것들이 제외고 여기는 다 포함액입니다. 금액이 좀 커질 건데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킵니다. 10%를 다 포함시켜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하고요. 종전부동산 난에는, 그러니까 종전부동산 난에다가 뭘 쓸 것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일까요? 입주권 매매의 경우일까요? 분양권, 입주권 많이 설명 들어봤구만. 그입니다.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혹시 그렇지 않고 입주권의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뒤에는 맞아요. 거래금액나 계약금, 중도금 등을 적는다 라고 했는데, 특히 권리가격 이런 것도 봐야죠. 아파트 밑에 깔리는 땅, 그리고 지금 헌 건물, 그건 이제 평가해봐야 얼마 안 될 건데, 그 권리 가격이 있는 것들은 분양권이요? 아니면 입주권이요? 뭐래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그죠? 이건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조합원. 조합은 입주권입니다. 분양권 아니요. 분양권은 무슨 권리 가격이 있고 추가 지불액이 왜 있을까요? 입니다. 그냥 계약금, 중도금만 있거지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전부동산 난에는 입주권의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법률에도 그렇게 나왔지 분양권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간 더 중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갖고 저 위에 있는 신고서 작성 방법은 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꼭 나온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거래가격, 조건이나 기한이나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정정 신청이 되나요? 안 되죠. 그입니다. 이거는 변경신고. 이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절대 안 돼. 뭐 거래 지분 비율, 그리고 거래 당사자, 우리 개업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되질 않아요. 이겁니다. 이게 뭔 소리 안 돼?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해제 등의 신고에는 당사자도, 작년도까지는 그랬어요. 작년도도 이제 바꿨죠. 당사자도 서명 또는 나중에 하야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올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 한다. 쭉 했었다가 작년부터 안 하기로 바꿨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도 매수는 서명 날이 날 필요 없어. 개업만 신고할 때도 서명 날이 없어졌다는 해제 등의 신고도 개업만 하면 되지. 왜 매도 매수는 해야 됩니다. 의미 없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한 경우는 3천만 원, 돈자료 아닌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취득가액의 5%, 취득가액의 5%입니다. 요 3천만 원은 대금,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해설 자세히 써놨으니까 꼭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마지막 문제는 꼭 제재가 뭐냐 이거 꼭 물어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500 그리고 3천. 그 다음 이제 취득세가 없고 이제 지금은 취득가액의 5% 이런 것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많이 어려워하시니까요. 정말 그러긴 해요. 우리는 이제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는데 조금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정리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제 실무문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